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변민경입니다. 제가 퇴사한 지 벌써 한 5, 6, 7, 8, 9, 10, 11, 8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업로드되고 있는 영상들은 퇴사 후부터 지금까지의 연대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5월치인데요. 지금은 현재 11월입니다. 제가 8개월 동안 이제 프리랜서로 지내면서 브랜딩을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퇴사를 하고 자립을 하려고 준비 중이실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니면 그러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테고, 그럼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8개월 동안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과 팁을 제 개인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은 닉네임 아이디 정하기인데요. 저로 설명드리자면 저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민개미로 지냈고, 올 초 이제 퇴사부터 변민경으로 이제 브랜딩을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왜 민개미였냐면은 제가 독립서적을 민개미로 냈었고요. 뭐 운동보감, 맥주 한 캔의 이유, 고민이 뭔가요는 이제 캐릭터적인 요소가 많았었고, 그래서 민개미란 닉네임이 너무 잘 어울렸었습니다. 근데 왜 민개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변민경인데 민경이라는 이름이 민갱이라고 놀린 분들이 많았는데, 중학교 때 저희 엄마 폰이 폴더폰이었어요. 그래서 민갱이를 잘못 입력해서 이응을 2번 누르니까 미음이 됐나? 하여튼 그 이후에 민개미라고 불러주셨고, 부모님이 닉네임으로. 친구들도 저를 민개미를 많이 불렀고, 제가 좀 빠릿빠릿하고 막 행동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개미 같은. 그래서 민개미가 어울렸었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뭐 사회 초년생 때였고, 근데 이제 제가 3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디가 오래 가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이 이제는 더 이상 만화를 그리기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일러스트레이션, 뭐 순수 예술 쪽으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민김이라는 이름보다는 변민경 본명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뭐 민카이 이런 것도 정했는데 좀 정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엄청 고심 끝에 진짜 간지는 진짜 간지는 본명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성이 특이하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특이하긴 해서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변민경으로 2025년도 아이디랑 그 작가명을 바꿨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디도 다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민개미 B 언더바 P, 그러니까 민개미 변이고 이메일은 민개미 9108 gmail이었는데, 사실은 설명드리자면 메일에 태어난 연도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문가로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이가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편견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뭐 높다 이런 편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려면 최대한, 아니요, 그냥 연도랑 생일은 빼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만든 아이디가 아닌 이상 빼고, 딱 내가 만들어야 되는 또는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와 나의 작가명이 녹여져 있는 아이디가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저로 보자면은 저는 이제 민기미에서 변민경으로 바꾼 동시에 모든 아이디를 다 통일해서 바꿨어요. 통일해서 바꾸는 게 좋은 게, 이제 인식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각인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작가명인지 다 녹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게 통일되면은 이 사람 이메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가 다 이제 검색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저는 변민경, 인스타그램은 bymin.illustration 해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 아이디를 어떻게 할지. 변민경으로 하기에는 영어가 너무 길고, 변민 하기에는
내 이름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변이 by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로부터 또 그림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by min 점 나는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이니까 일러스트레이션 하니까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bymin 점 illustration, 이메일도 bymin 점 illustration. 홈페이지는 이게 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illustration by min으로 했고, 유튜브도 by min 점 illustration. 근데 BS였나? 네, BS가 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제가 by min 언더바 illustration, 브런치도 by min 다시 일러스트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씩 안 되거나 누가 미리 했을 경우, 또는 언더바나 점이 안 되는 게 또 여러 개 다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도 닉네임이랑 아이디를 정할 때 팁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연도랑 생일은 그냥 빼는 게 좋아요. 프로페셔널한 닉네임 아이디다 보니까 빼주고, 이제 내가 갖고 가야 될 방향성 카테고리를 적는 게 인식하기는 참 좋고 나를 떠올리기 참 좋은 거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할게요. 닉네임 아이디 정하기의 팁 3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 태어난 연도와 생일은 되도록 쓰지 않는다. 뒤에 예를 들어 민기미 9108, 91년도 8월. 제 나이가 계산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계산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작가명이 들어가고, 카테고리가 들어가면은 타인에게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작가명인지 인식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했다면은 모두 뭐 인스타그램, 뭐 홈페이지 등등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통일해야지 이제 저도 나중에 소개하기도 쉽고 어딘가에 이제 소개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하고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SNS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나는 이거 할 거야, 뭐 난 이 설명을 할 거야, 이렇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저도 한 몇 개월 정도 계속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도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저의 지향점이 바뀌면은 모든 아이디나 설명이나 바뀌겠지만, 이제 저는 본명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은 쭉 가려고 할 예정입니다. 저의 인스타그램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2016년부터 2024년까지는 민김이라는 이름으로 작가명을 지었었습니다. 이때는 맞았던 게, 제가 맥주 한 캔의 이유나 운동보감을 이 민김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었고요. 그게 2024년 8월 1일 날짜의 저의 SNS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퇴사를 한 후에는 저의 일러스트레이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순수 예술 쪽, 상업 일러스트 쪽으로 바꿔가고 있고, 그래서 이름은 작가명은 변민경으로 바뀌었고, 하지만 이 아이디도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인쇄를 찍은 책에는 인스타그램이 민개미 언더바 B로 인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를 하면은 저의 아카이빙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게, 이게 이름과 아이디가 맞아야지 제가 그냥 간결하게 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25년 5월 1일 날짜로 아이디랑 이름과 프로필 사진과 저의 설명을 다 바꿨습니다. 변민경 민 일러스트레이터, 일상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이 프로필도 새로 뭔가 이 이름에 맞춰서 바꾸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그림체로 저를 그린 프로필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퇴사하고 제가 단발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단발머리에 항상 제가 들고 다니는
빨간색 연필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나타내는 이런 빨간 연필로 귀를 꽂고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프로필에 녹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냐고요? 지금도 계속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꾸고 있긴 한데 현재는 또 여기도 바꾼 거 보이시죠? 여기는 변민경, 민이었다면 민이 또 의미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민경, 민경변 일러스트레이터고 닉네임은 바이민 일러스트레이션 이에다가 저의 설명을 한 번 더 일러스트레이터 based in Korea rooted in love, warmth and quiet hope 이건 제가 이제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캐치프라이즈를 영어로 녹였습니다. 제가 영어로 쓴 이유는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싶어서 많은 이들한테 해석 가능하게 이렇게 써봤습니다. 링크드인이랑 또 스레드도 여기 넣었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번에 뭐 아이디랑 닉네임이랑 변하는 게 어렵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처럼 바꿔보고 체크해보고 이게 맞나 아닌가 하면서 찾아보는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아까 캐치프레이즈에 썼던 거를 쓰려면 나의 작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올 초에는 제가 오픈콜이나 이런 데를 많이 내다 보니까 작가 소개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작가님들이 작가 설명을 어떻게 써야 되지? 사실 우리 이력서도 쓰기 어렵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입 때 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모임장이었었어요. 그때 썼던 방법은 이제 나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이나 뭐 취업 준비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스토리가 없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내 어렸을 때 또 내가 자란 환경, 그때 느꼈던 감정, 나의 경험들을 키워드로 뽑아내가면서 그걸 붙여가면 결국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작가 소개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우선 쉽게 풀자면은 작가 소개 긴 버전이 필요하고 죄송해요. 짧은 버전 한 줄 버전이죠. 그래서 내 안에 소스를 찾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본인 안에 경험과 소스가 정말 풍부하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많았고 근데 막상 쓰라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팁은 내 안의 소스는 우선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티스트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체도 있을 거고 내가 쓰는 주 재료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컬러를 쓰는가 나의 스타일은 어떤가 뭐 팝아트인가 아니면 손그림인가 아니면 디지털인가 아니면 뭐 민화인가 아니면 뭐 카툰 형식인가 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든지 근데 이게 좀 더 깊게 가면 그림을 통해 주고 싶은 메시지죠. 여러분들 안에 이게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키워드를 먼저 쓰고 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영감을 고대미나 공예 도자기, 판화, 90년대, 80년대 일본 만화책 원화, 자연, 동식물, 일상, 자수, 패턴 네, 이렇게 좋아하고요. 시야는 일상에서의 새로움을 또 여행에서의 일상을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얻으려고 하고 여행에서는 뭔가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저의 시야를 한번 써봤고요.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이렇게 잘못 썼는데 저는 프리다 칼로 그리고 앤디 워홀 되게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건 샤갈 피카소 등등등 있습니다. 분명 내가 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어떤 면모가 있겠죠. 뭐 그림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아티스틱한 삶일 수도 있고
주 재료는 아크릴 과슈 먹물 색연필입니다. 컬러는 우선 저는 톡톡 튀는 컬러를 사용한다고 했고, 반전은 무표정 캐릭터 표적이지만 색은 톡톡 튀는 컬러를 사용했다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은 고전적인 레이아웃으로 정제되어 보일 수 있지만 보색 대비로 컬러 포인트를 줘 유니크함과 키치함을 준. 근데 사실 이런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의 스타일의 단어를 못 찾겠다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분들, 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의 작가 소개를 보면서 이 단어는 내 그림에 어울리겠다 하는 것을 좀 리스트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해 보이는 일상에서 독특한 컬러를 주고 시크하고 외로워 보자 생동감 있는 비비드한 컬러를 주고 대조적인 느낌을 위트 있게 해석을 한다 라고 전 정했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일상을 지키는 힘, 건강, 사랑, 행복, 평온.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항상 그림 설명에 꼭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찾기 어렵다면 여러분들의 SNS나 평소에 일기를 쓸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데려와서 조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일상에 지키는 힘은 건강, 사랑, 행복, 평온한 상태에서 온다. 일상을 지키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꿈의 한 조각을 잡으며 살아가자 라고 했는데, 저도 이거를 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다 잡아온 게, 퇴사하기 전에 쓴 일기장, SNS들 피드, X, 스레드 한 글들을 보니까 꿈의 한 조각, 건강, 사랑, 행복, 평온하세요, 평온한 밤 보내세요, 일상의 행복, 이런 단어가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나도 그림에 은연중에 녹이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러분들도 자기 안에 있는 소스를 활용을 해서 우선 단어가 써진 다음에 이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긴 버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완벽하지 않고요. 저도 이걸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뭐 이런 소스들을 통해서 글로 풀자면은, 변민경은 서울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잉크와 아크릴 과슈를 주로 사용합니다. 고된 미나와 자수 패턴에서 영감을 받아 앤틱한 느낌과 정적인 레이아웃을 활용하여 대담한 보색 컬러로 현대적인 느낌과 키치하면서도 위트 있는 감각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구현합니다. 변민경의 작업은 익숙한 일상 속에서 미처 보여지지 못한 장면들을 포착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행에서의 순간, 식물과 동물의 시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사랑, 행복, 건강이라는 삶의 근원을 담으려고 합니다. 작가는 삶이랑 연수하는 과정에서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소중한 꿈을 지키기 위해 작가는 긴장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의 사랑으로 소소한 행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선 건강한 삶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감정들, 반짝이지만 순간적인 무심코 지나치기 아름다움을 작가는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하여 작가는 일상 속 동화적인 상상을 즐겨합니다. 그녀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대비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무표정한 얼굴에 채도 높은 색을 입히거나 정적이고 묵직한 구도 안에 통통 튀는 컬러를 시키는 시기입니다. 어둠을 밝음으로, 무거움을 밑으로 승화시키는 시도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의 눈에는 별이 박혀 있더라고요. 제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그 별들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기 위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일상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남들이 못 찾은 아름다움을 통해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멋있죠? 이거 근데 피똥 싸면서 쓴 거예요. 이거 진짜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 남편이 막 이렇게 글을 쓰냐, 막 구어체 같다 혼나면서 쓴 건데, 하여튼 피똥 싸면서 싼 긴 버전이고요. 두 번째 짧은 버전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한 일러스트레이터 변민경은 독립 아트북을 통해 사람과의 소통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대 예술과 자수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 속 다양한 패턴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주로 잉크와 아크릴 가쉬를 사용해 사랑, 건강, 행복 같은 우리 일상의 작은 감정들을 포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사랑과 따뜻함, 조용한 희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예술을 통해 모든 공간이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짧은 버전, 긴 버전 잡아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면은 나랑 비슷한 그림체 또는 지향하는 바 있는 작가님들의 설명을 쫙 봐보세요. 이분은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나의 롤모델들 작가님들의 작가 소개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한번 분석한 결과 보통은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여러 작가님들을 그거를 순서대로 써봤는데, 출신 나라, 저는 해외 작가님들 걸 한번 참고했었어가지고 출신 나라, 어떤 분야인지, 뭐 세라믹인지 일러스트레이션인지 뭐 피아니스트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주제로 그리는지, 어떤 효과로 그리는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랑 같겠죠. 그리고 똑같아요. 다른 분은 출신 나라, 어떤 분야의 사람, 어떤 것을 주제로 그리는지, 어떤 효과로 그리는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이 두 분은 똑같았어요. 제가 네 분을 한번 조사했는데, 다른 분은 작가 한 줄 요약, 언제 이런 작품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나는 왜 이 그림을 이런 느낌을 내게 되는지, 뭐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 너무 충격받았던 경험일 수도 있고, 그녀의 작품 특징, 그녀의 말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꿈을 이룬 사람에게는 눈빛엔 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도 그 별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쓰면은 어딘가에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작가 한 줄 요약, 작가는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작가 재료, 작가 스타일, 작가 최근 수상 활동. 뭐 어마무시하게 수상하신 분들은 그게 작가 설명일 수도 있죠. 뭐 볼로냐에서 상을 탔다든지. 저는 아직 없지만 언젠가 타겠지만 someday, one day, someday 그냥 얘기를 해봤고요. 작가 소개 첫 번째 세 가지 팁은 내 안에 소스가 있다. 키워드를 뽑자입니다. 이러면서 나에 대한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나의 모델 작가님들의 작가 소개를 보고 단어들을 습득한다. 뭐 예를 들어 고대 예술 또는 자수, 페타, 앤틱, 키치 등등 있을 거잖아요. 팝 아트 이런 것들을 좀 응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팁이라고 하면 세 번째 팁이라면 이거죠. 이 순서를 한번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보시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써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그 다음날 또 보고 하면서 계속 나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 남는 그 하나의 점은 뭔지, 중요한 건 뭔지, 분명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또는 그 작품을 만드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가 나오기까지 어떻게 했었는지, 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았고요. 이전에는 제가 지웠긴 했는데 단어를 썼었어요. 단어 이었고요. 이거는 제가 어떤 전시를 했는지 5월달 기준으로 썼던 거고, 그래서 이게 최종으로 나왔는데 이게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6월 날짜고, 이게 내년 2026년 버전으로 또 저는 업그레이드 되겠죠. 6월 4일 버전도 있고, 그러니까 길게 쓰면서 또 체크를 한 거야. 이 내용은 난 꼭 들어가고 싶네 하면 넣었어요. 영어 버전, 왜냐면 제가 오픈콜에 해외 공모전을 내다 보니까 영어 버전도 한번 넣어봤고, 사실 더 있어요. 여기 5월달 이렇게
챗 GPT랑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난 누구냐 하면서 내가 이 기본을 준 거예요. 난 이걸 중요시 여겨. 예. 난 이렇게 썼는데 좀 더 고쳐줘 하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갔죠. 근데 또 GPT는 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거기서 살을 붙이고 바꾸면서 작업을 쭉 해야 돼요. 스터디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타 작가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영어를 썼는지, 뭐 실루엣 매혹적인, 뭐 민속 수공예 조각품. 그러니까 제가 갖고 가고 싶은 느낌의 작가님들은 어떤 단어를 썼는지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님이랑 일본 작가님인데 거기 제가 알부스 갤러리를 좋아해요. 거기서 전시를 했던 작가님들의 설명을 사이트에서 한번 데려왔습니다. 지향하는 파, 어떤 거를 그리는지, 어떤 주제인지, 나는 왜 이걸 그리는지. 그래서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멋있다 하고 또 한 번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도 하면서 제 거를 이렇게 써 나갔고요. 네, 지금까지 작가 소개 써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소스들, 키워드를 뽑아서 문장화를 하고 계속 다듬어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듬어지면은 인스타그램 캐치프라이즈에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작가님 홈페이지 만들기가 있습니다. SNS를 이미 하는데 홈페이지가 필요할까? 라고 하시는데